아, 아, 네, 지성과 문명 강도 예술 첫 번째 과제 그 곰브리치의 The Story of Art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뭔가 책을 총괄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 책이 이제 어떤 서문에도 나와 있지만 뭔가 어, 저는 사실 이제 미술, 예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배경 교양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굉장히 두꺼운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이 저자의 말에 따르면은 뭔가 이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고요. 네, 이제 단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가 좀 적은 편이라서 이제 가끔 전문적인 용어가 나온다고 하면 설명도 다 되어 있고 해서 읽는데 굉장히 재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이제 꼼꼼히 나름 필기하면서 읽는다고 읽었는데 이게 내용이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앞에 부분이 생각이 안 나서 계속 이렇게 넘어가서 다시 보고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번역판의 제목은 서양 미술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스토리 오브 아트라는 원 제목이 뭔가 더 서양 미술사라는 제목보다는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뭔가 미술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게 음악이나 이런 창작 활동은 안 건드리고 보통 거의 건축이나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의 아트는 어떤 미술이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잘 알려져 있는 명작들을 두고 이거를 사실 저희가 이제 미술관 가면은 저같이 이제 교양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보고 잘 그렸네 이쁘네 이 정도 하거나 아니면 이건 좀 뭐 새롭다 뭐 이 정도 감상만 있고 이제 얘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일이 있더라도 이게 어떻게 왜 나에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그리고 이 그림의 어떤 뒷이야기나 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자는 어떤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저자가 이 미술 작품을 만든 작가들의 의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게 됐는데 저자의 말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뭔가 이집트 미술이나 어떤 종교 미술들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미술 작품들이 어떤 단순한 이제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혹은 이제 보고 뭐 아름다움을 느끼니까 미술 작품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작품들이 있다면 과거에는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쓰고 있는 뭐 어떤 제품들의 디자인이나 어떤 장식품들에서도 그렇듯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제 동굴에서 뭐 사냥하는 벽화를 그린 것도 어떤 마술적인 뭐 토테미즘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나 어떤 중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뭐 천마총이나 이런 그림들이 다 이제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혹은 이제 역사적인 기록의 의미 뭐 이런 것처럼 미술 작품 자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작품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작품을 작가가 자신이 원하는 걸 제대로 그러니까 작품을 제대로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아 이건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기까지 어떤 포인트들이 집중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저자가 그냥 작품을 보고 어떤 부분들이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한 가지라면은 다른 한 가지는 어떤 전체적인 그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서 작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당시의 시대상이나 뭐 어떤 흐름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진짜로 이 작가가 신경 쓴 부분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단순히 뭔가 아름다운 걸 창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미술품의 목적을 지키면서 미술품을 만들 때
자기가 어떤 신경 쓰고 싶은 분들, 뭐 가령 예를 들면 나는 빛의 표현에 대한 실험을 해보고 싶다. 혹은 이제 뭐 이 더 사실적으로 자연을 묘사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다. 혹은 이제 그런 것들 필요 없고 나는 어떤 장식적인 아름다움이나 혹은 이제 진짜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성서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싶다. 혹은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린 것들이 이 사후세계에서 일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신체 부위들이 다 정확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신체 부위들이 다 제대로 그려지게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랑 무관하게 내가 아는 대로 그리겠다. 뭐 이런 그런 차이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뒤로 갈수록 이제 어떤 미술품 본래의 목적보다는 미술품이 그 작가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하면서 더더욱 이 제대로의 의미가 중요했었던 것 같죠. 이제 어떤 사실 저희의 범위는 아니었지만 입체주의나 어떤 인상주의 이런 것들도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려는 시도에서도 이제 시작이 됐고 혹은 이제 뭔가 그런 거는 난 관심이 없고 너가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이 그림에 동시에 표현해서 어떤 다양한 면들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표현될 수 없는 그 동시에 다양한 면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네,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작품들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말이 되게 매끄럽지 않게 길어졌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저자가 저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이 작품을 그린 저자들의 제대로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어떤 서양의 역사가 그 당대의 역사를 바탕으로 저자를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 작품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거랑 살짝 별개로 이제 저자가 보면서 얘는 뭐 균형이 잘 갖춰져 있어서 우리한테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뭐 언뜻 보면은 뭐 거칠게 그린 것 같지만 사실 뭐 초자에 계산이 돼 있고 뭐 혹은 이제 어떤 뭐 비대칭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뭐 감정을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작품을 보고 느끼는 어떤 뭉뚱그려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표현해야 했던 그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런 포인트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 너는 어떻게 보냐? 그리고 다른 작품을 봤을 때 더 자세하게 이제 왜 내가 이 작품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훈련을 시켜주는 네,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볼 때 저희가 아까 예술의 작품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서양의 어떤 역사나 지리에 대해서 특히 유럽의 지리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어서 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조사를 하면서 읽었는데 사실 제가 그 이집트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본 건 아니고 이제 침착맨이라는 유명한 유튜버가 있죠. 그 유튜버에 어떤 광민수 소장님이라고 그 이집트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이제 강의하는 거를 불영상을 몇 개 봐서 이제 관심이 좀 있어서 뭐 미라 전시회도 몇 년 전에 서울에 왔었는데 그것도 보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이집트에 대한 배경이 조금 있을 때 이집트에 대한 내용을 읽는 것은 쉽고 재밌었는데 이제 뒤에 라틴, 기독교, 그다음에 뭐 신교도 이쪽은 거의 아예 모르는 내용이어서 한 번 읽을 때는 뭔가 잘 안 익히고 이 재미가 덜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사실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음, 그렇고요. 제 기억에는 이제 그 이집트 파트에 이건 이제 네, 이제 전체적인 책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 이제 뭔가 한 5분 정도 더 어떤 포인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짧으니까 15분으로 끊긴 좀 짧은 포인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 기억이 이집트 부분에서 이제 투탕카멘의 아버지라고 해야 하나요? 네. 투탕카멘 아버지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원래 이집트가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대로보다는 손발 제대로 딱딱 그리고 이런 양식이 있다. 딱 정해진 양식이. 왜냐하면 사실 그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것이 제가 해석하기로는 약간 저희로 따지면 어떤 공장에서 핸드폰 찍어내고 반도체 찍어내고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 만든 도구였고 그래서
안에 내용물이, 그러니까 책을 내는 것처럼 사실 내용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중요하지만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양식 자체는, 그러니까 방법 자체는 규칙이 굉장히 잘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똑같이 만들다가 중간에 살짝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아케나텐 혹은 이제 뭐 아크나톤이라고도 부르나요? 네, 그런 왕의 조에서만, 특히 새로운 어떤 좀 사실적인 표현이라던가 전에 이집트에서는 볼 수 없던 양식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도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한 게 어떤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잠깐 언급되기로는 이때는 뭐 이 사람이 실험적인 사람이었다 뭐 이 정도로만 언급이 되는데, 사실 당시에 그 미술 양식을 보면 사실 양식만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내용 같은 것도, 사실 이집트에서는 어떤 왕을 표현하는 것이 신에 빗대어서 뭐 라를 그린다거나 해서 어떤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신으로 딱, 그 신인데도 이제 이집트에서는 상형 문자 같은 걸 쓰기 때문에 명확한 그림으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모양이 있으면 이거는 뭐라고 읽고 얘는 어떤 신을 지칭한다. 그래서 혹은 뭐 라랑 누구랑 뭐 융합된 형태다 이런 게 딱 다 정해져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막 디테일하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때는 그림의 양식만 달라진 게 아니고 내용 자체도 뭔가 어떤 최고신 주신에 대한 표현 방법 문자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책에 잠깐 언급은 됐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파라오가 왕권이 굉장히 센 나라였는데, 이집트는 파라오 말고 그 기존의 어떤 신을 섬기는 뭐라고 할까요? 교단 같은 것이 세력이 세지고, 그래서 이제 이 아케나텐이라는 왕이, 파라오가 어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주신을 밀고 갔던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제 미술 양식도 바뀌고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암시해 주는 것이 이 사람의 아들이 투탕카멘인데, 투탕카멘이 저희 세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파라오인데, 그 유명한 파라오였던 이유가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어떤 무색무취의 파라오였기 때문에 도구를 잘 안 당해서, 그래서 그 피라미드에 유물이 잘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실제로 그 아케나텐의 아들이었던 파라오가 투탕카멘인데, 이 투탕카멘의 왕권이 굉장히 약했다는 것은 어떤 당시에 그 왕권이 약한 시대상이나, 그리고 결국 아케나텐의 어떤 종교개혁이나 이런 것이 실패했다는 그런 암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때 양식이 좀 달라진 걸 보면은 이게 어떤 그냥 양식이 잠깐 달라진 실험적인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당시에 어떤 이제 기존의 주신의 뒤에 없고 세력을 어떤 애들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였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아케나텐 시대에 제대로는 사실 이전의 양식을 지키는 것보다 어떤 개혁을 하는 게 제대로가 됐던 거죠. 네. 그래서 뭔가 그런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을 이쯤에서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영상은 아마 어, 이집트, 그리스부터 해서 뭔가 제가 이해가 안 갔던 역사적 흐름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짚어보면서 뭔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이제 뭔가 어떤 책 외적으로 제가 느꼈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